이차함수 fx는 마이너스 1에서 극대이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이너스 1에서 극대. 그리고 그러면 그래프의 개형은 이렇게 생겼겠네요. fx는 마이너스 1 이렇게 생겼겠죠. gx는 2차항의 개수가 0이다. 자, 2차항의 개수가 0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gx는 ax의 3승 플러스 bx 플러스 c의 꼴이란 뜻입니다. 자, 그러면 2차항의 개수가 0이죠. 그러면 기함수죠. 기함수죠. 그리고 상수가 있다는 뜻은 곧 원래 있던 이렇게 기함수의 개형에서 c만큼 평행 이동하였다는 뜻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 이렇게 되어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즉 y축으로 평행 이동하였다. 즉 기함수 개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따라서 이제 결론적으로 한꺼번에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2차 함수 마이너스 1에서 극대이고 여기까지 무슨 뜻인지 이해하셨죠? 그리고 3차 함수 3차 함수 gx의 2차의 개수는 0이다. 무슨 뜻인지 이해하셨죠? 자, 그런데 hx는 0보다 작을 때는 fx이고 0보다 클 때는 gx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또 무슨 뜻이냐 하면 이런 뜻입니다. 자,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다는 뜻은 0을 기준으로 하여 0보다 작은 쪽과 0보다 큰 쪽에 대하여 0보다 작으면 fx이고 0보다 크면 gx입니다. 자, 따라서 첫 번째 연속이므로 f0의 값이 g0이 되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미분 가능하여야 하므로 f'0의 값이 g'0과 같다라는 뜻이 됩니다. 자,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선 그래프의 개형부터 표현해주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생긴 것이냐 하면 이렇게 생긴 겁니다. 이렇게 x축, y축을 표현한 후 그리고 2차 함수 fx는 최고차의 개수가 마이너스 1에서 극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생겨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여기가 마이너스 1입니다. 마이너스 1에서 대칭이라는 뜻이겠죠. 자, 그 다음에 gx는 3차 함수인데 기함수의 개형, 즉 0,0 여기를 기준으로 좌우 대칭인 기함수의 개형입니다. 자, 따라서 이것의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이게 gx입니다. 즉 잠깐 다시 보면 기함수 이렇게 생겨 있겠죠. 그런데 여기를 그린 요 그림이 바로 이 그림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계속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부터 계속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을 만족하는 이거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과연 무엇을 구하는 건지 생각해 본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자, 이것은 fx를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 fx는 마이너스 1에서 극대값을 가짐으로 생각해 보세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놓고 풀면 너무 문제 자체가 복잡해집니다. 자, 따라서 p의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q라고 놓아주면 됩니다. 그리고 p의 값은 음수겠죠. 자, 그러면 gx는 과연 어떻게 표현해 주면 좋을까요? gx는 3차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기함수의 개형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생겼겠죠. 자, 그런데 이 값에서 모든 것이 다 대칭일 것입니다. 자, 따라서 여기가 0이겠죠. 따라서 우선 기함수의 개형이라고 생각하면 a x의 3승 플러스 b x 플러스 c라고 우선은 놓고 풀겠습니다. 우선은 이렇게 놓고 푸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계속해 보겠습니다. 방정식 fx가 hx에 대하여 hx가 h0인 모든 실근의 합은 0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모든 실근의 합이 0이다. 즉 h0을 만족하는 실근의 합이 0이다. 즉 이 값은 마이너스 1에서 대칭이므로 마이너스 2겠죠. 자, 그러면 여긴 0이겠죠. 그러면 이 값은 몇일까요? 이 값은 실근의 합이 1이므로 3이 됩니다. 자, 따라서
gx는 다시 보세요. gx는 이렇게 생겼는데 이 값이 0이고 이 값이 3이구나. 그러면 이 값이 마이너스 3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나타내어 주는 것보단 조금 더 좋은 표현은 x 플러스 3 그리고 x 마이너스 3 그리고 플러스 k라고 놓고 푸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최고 차항이 계속 모르니까 a라고 놓고 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계속 풀겠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구하는 건지 알고 합시다. 자, 우선 f 프라임 x를 구할 거예요. 그러면 f 프라임 x는 2p의 x 플러스 1이 되겠죠? 자, 그런데 f 프라임 마이너스 3 더하기에 대한 뜻입니다. 자, 그럼 gx 우선 전개한 후에 미분하도록 하겠습니다. a x의 3승 마이너스 9ax 플러스 k가 되겠네요. 자, 따라서 g 프라임 x는 3ax의 제곱 마이너스 9a가 되겠죠. 자, 따라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값은 f 프라임 마이너스 3과 h 프라임 4라는 뜻은 g 프라임 4가 되겠죠. 그죠? 구간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 거겠죠. 자, 따라서 f 프라임 마이너스 3 넣어주겠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4p 플러스 g4 넣어주면 4 넣고 계산하겠습니다. 4, 4, 16에서 48a 마이너스 9a가 되겠네요. 자, 따라서 우선 계산하는 값은 계산해주면 39a가 됩니다. 자, 따라서 우리가 구할 값은 39a 이 값을 구하는 게 문제겠습니다. 자, 이제 계속하겠습니다. 자, 닫힌 구간 뒤에 있는 걸 아직 안 읽었죠? 닫힌 구간 마이너스 2부터 3 사이에서 마이너스 2부터 3 사이에서 hx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최대값은 한 번에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최대값이겠죠? 최대값은 즉 f에 마이너스 1을 넣어준 게 최대값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최소값은 이 값이 되겠네요. 이 값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이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미분에서 0 되는 값을 계산을 아직 안 했죠. 3a로 묶어주게 되면 x-3이 됩니다. 자, 따라서 루트 3에서 그 값을 갖겠죠. 자, 따라서 우리가 구할 값은 마이너스 g의 루트 3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이거의 값이 3 플러스 4 루트 3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f-1의 값은 q가 되겠죠. 마이너스 g의 루트 3의 값은 여기다 루트 3 넣고 문제를 풀겠습니다. 그러면 3 루트 3a겠죠. 마이너스 9 루트 3a 플러스 k입니다. 자, 따라서 마이너스 6 루트 3 a 플러스 k가 돼요. 마이너스 6 루트 3 a 플러스 k가 됩니다. 자, 따라서 이것은 q 플러스 6 루트 3 a 마이너스 k가 되네요. 자, 그리고 아직 안 쓴 게 있습니다. 자, 안 쓴 것은 곧 무엇이냐 하면 이거겠죠? 이거 아직 안 썼죠? 아시겠죠? 아직 이것을 쓰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또 f0의 값은 좀 문제 구조가 조금 복잡하긴 해요. 자, 첫 번째 f0의 값은 g0과 같으므로 p 플러스 q는 0을 대입해준 gx에 0 대입해준 거겠죠? k가 되겠네요. 자, 두 번째 f'0은 여기에 대입해주면 되겠죠? 2p는 g'0 여기다 대입해주면 되겠네요. 마이너스 9a가 됩니다. 아시겠죠? 자, 따라서 여기 계산해 놓은 거 써놓고 시작하겠습니다. p 플러스 q는 k이고 2p는 마이너스 9a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데 우리가 구할 값은 이겁니다. 자, 아이고 잘못 썼네요. 자, 우리가 구할 값은 이거예요. 그쵸? 자, 따라서 결과적으로 구하려고 하는 값이 조금 관계식이 나온 것 같아요. 2p가 마이너스 9a죠? 따라서 이건 18a가 됩니다. 플러스 39a가 되겠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구할 값은 57a입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a 값만 계산해주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 값이 뭐였죠? 3 플러스 4 루트 3이었죠. 자, 그런데 q-k가 나와 있죠. q-k는 마이너스 p입니다. 그쵸? 따라서 마이너스 p 플러스 6 루트 3 a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는 a를 구하는 거예요. 자, 그럼 p를 없애줘야 되겠죠? 자, 근데 p는 또 뭐죠? p는 마이너스 2분의 9a입니다. 거의 다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자, 따라서 2분의 9a 플러스 6 루트 3a의 값이 3 플러스 4 루트 3이 됩니다. 따라서 a 값이 3분의 2가 되겠네요. 그쵸? 3분의 2가 되겠죠? 자, 답 나왔습니다. 따라서 57 곱하기 3분의 2는 38 이렇게 됩니다. 문제 구조가 조금 복잡해요. 그리고 이런 형태의 문제는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곳은 여백입니다를 반드시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풀이를 하셔야 되는 것과 풀이와 그 다음에 정리를 구별해서 쓰시는 방법, 그러니까 구별해서 쓰는 방법에 대해서 몸에 익혀 놓으시는 게 좀 좋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풀이를 하는 곳, 그냥 기초 계산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정리하는 곳을 따로 구별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